배달음식점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고 푸름식과 배달음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모르고 배달 플랫폼에 대한 이해가 부족, 깃발 꽂고 수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던 사장님들은 매출 급감과 폐업을 맛보셨죠. 배달 플랫폼은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셨다면 배달음식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남자 중개사입니다. 오늘은 배달음식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배달음식점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고 그만큼 많이 생겨났죠. 이 배달음식점은 적은 투자금으로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공유주방에서 시작한다면 초도 물량 비용과 마케팅 비용 정도면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만큼 수익률이 낮고 단기간에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점을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달음식점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셨다면 배달음식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홀음식과 배달음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모르고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홀에서는 고객이 음식을 직접 경험하고 분위기와 서비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멋진 인테리어와 공간, 먹음직스럽게 만드는 플레이팅, 친절한 서비스 등 맛과 가격 이외에도 방문과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배달음식은 그렇지 않죠. 배달음식점은 오로지 맛과 가격, 가성비가 중요합니다. 배달음식 주문하실 때 플레이팅이 너무 예뻐서 재주문하신 경험 있으신가요? 대부분 배달음식은 비주얼보다는 맛과 양이 중요합니다. 맛있어야 하고 양이 많으면 또 기분이 좋고 가격까지 착하면 재주문이 되는 거죠. 또한 음식의 종류마다 홀에서 음식을 내어줄 때와 배달로 음식을 보낼 때 조리 방법도 달라져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짬뽕, 파스타, 라멘 같은 면 요리는 음식을 만들자마자 홀에서 먹는 경우 정말 맛있죠. 하지만 그 방식 그대로 배달을 한다면 면이 다 불어버립니다. 스테이크 같은 경우에도 홀에서는 굽기를 선택해서 그대로 제공될 수 있지만 이 배달을 할 때에는 배달하는 사이에 고기 굽기가 웰던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배달 기사님에 따라 고객에 도달하는 시간도 예측할 수 없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최상의 음식 맛과 알맞은 가격, 식탁으로 올라가기까지의 정확한 조리 시간 측정 등 많은 연구를 하고 또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배달 플랫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배달 플랫폼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광고 상품이 등장합니다. 이 2020년 코로나 초기에 배달 음식점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을 때 이때는 그냥 깃발만 잘 꼽아놔도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었습니다. 제 공인중개사 지인도 이 배달 음식점 중개를 전문적으로 하다가 아예 배달 음식점을 오픈해 버릴 정도로 운영하기가 좋을 때였죠. 지금은 예전처럼 깃발로만 매출을 올리기는 힘들어졌습니다. 울트라콜, 상위 노출, 클릭 광고, 알뜰 배달 등 다양한 광고들이 생겨나고 고정 광고비보다는 수수료 베이스의 광고와 클릭당 비용, 건당 비용 등으로 바뀌게 되었죠. 깃발 꽂고 수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던 사장님들은 굳이 새로 생긴 광고를 해야 하나? 안일하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 다양한 광고의 특성과 효과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을 못하신 분들 그리고 비용이 아깝다고 감당이 안 돼서 사용을 안 하신 분들은 매출 급감과 폐업을 맛보셨죠. 이 배달 플랫폼은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자영업자들의 성공만을 간절히 바라는 기업이 아니란 뜻이죠. 이 본인들의 수익을 높여야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광고를 만들어내고 수수료율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플랫폼의 수수료 구조를 잘 이해하고 2,000원 쿠폰 350장 지급, 온라인 광고 가입 후 현금 지원, 할인 마케팅을 하고 수수료 50% 할인 등 이런 프로모션들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이 마케팅 비용을 아끼지 말고 효과적인 광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배달 플랫폼의 내 지역과 내 아이템에 맞는 광고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정 시간대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거나 리뷰 이벤트 등을 통해 고객 참여를 유도하는 이런 나만의 프로모션도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개인 브랜드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로 운영을 하면 프랜차이즈 본사의 시스템과 마케팅을 잘 활용할 수 있겠지만 이 초기 투자금이나 운영하는 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개인 브랜드로 창업을 하십니다. 또한
내 브랜드로 나중에 프랜차이즈 본사가 될 거야. 이런 큰 꿈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이 개인 브랜드는 처음부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유통망도 확보해야 하고, 메뉴 개발, 가격 책정, 마케팅 방법 등 모두 스스로 다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메뉴와 맛에 특화된 브랜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고객이 기억할 수 있는 특별한 메뉴나 맛을 제공해야 한다는 거죠. 개인 브랜드는 브랜드 파워가 약하기 때문에 마케팅을 조금만 줄여도 매출 변동이 커집니다. 그렇다고 지속적으로 마케팅에 큰 비용을 지출한다면 내가 가져가는 순이익은 계속 낮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에게 특별한 맛과 메뉴를 선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케팅을 줄이더라도 계속 재주문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특정 요리에 특화된 배달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독특한 소스, 메뉴를 개발하여 차별화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배달시켜 먹는 돈가스가 있는데요. 원래는 카레집에서 같이 파는 돈가스입니다. 이 돈가스가 뭐 특별한 게 있나 하고 생각을 했지만 여기는 좀 달랐습니다. 소스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돈가스는 여기서만 시켜 먹습니다. 이 수제 소스 너무 맛이 궁금해서 사장님께 한번 여쭤봤는데요. 여기는 원래 치킨 호프집이었는데 코로나로 홀 영업이 강제로 중단되어 버리니 손님을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매출은 급락하고, 결국 사장님은 문을 닫고 몇 개월간 다음 아이템을 생각하고 연구하고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때 만든 게 바로 이 수제 돈가스 소스고요. 카레도 물론 그때 개발하셨겠죠. 그래서 이 소스가 다른 집과는 다르게 바로 맛이 느껴지니까 계속 여기서만 시켜 먹게 되더라고요. 이런 특별한 소스나 메뉴를 개발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배달음식점이 망하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배달음식점 정말 쉽지 않습니다. 홀 음식과 배달음식점의 차이, 배달 플랫폼의 중요성과 이해, 그리고 개인 브랜드의 특화 필요성,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서 성공적인 배달음식점을 창업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자유롭게 질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